으로 보신 것처럼 법조계를 넘어서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경찰 조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석호 차장, 네. 고은 시인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뭐 성폭력에 대한 증언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또 10년 전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그런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런 걸 일삼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죠. 네, 성추행, 성희롱 사례가 추가 폭로가 됐습니다. 네. 보면 2건 정도가 추가 폭로가 됐는데 첫 번째는 2008년에 지방에 초청 강연을 갔을 때 뒤풀이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대 여자 대학원생의 신체를 만졌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던 고은 씨가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을 했다. 여학생은 놀라서 울음까지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00년도 얘기입니다. 중소출판사와 계약을 하러 논의 자리를 가졌는데 출판사 여직원의 또 신체를 접촉을 하면서 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피해자들의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2008년 대학원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세계의 왕이자 추앙받는 존재였다. 추태를 보고는 제재할 수 없는 무력감에 나는 괴로워해야만 했다. 그리고 2000년도 성추행을 당한 출판사 여직원을 본 여성 문의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직원은 출판 개혁이 잘못될까 저항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우리 또한 눈 감아버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큼 고은 씨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성추행을 몸버릇, 손버릇처럼 해왔다는 겁니다. 최영미 시인이 뭐 그렇게 SNS에 올렸잖아요. 뭐 1993년에 최악의 추태를 봤다.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석호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2008년도면 10년 전의 일인데 고은 시인이 지금 80대니까 7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술집에서 여대생을 더듬고 자기 신체를 노출하고 이런 황당한, 만약에 저 증언이 사실일 경우에 저희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벨 문학상까지 저희가 거론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2008년이면 75세고요. 2000년도면 60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문학계의 거장이 오래된 성추행 전력을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네. 그만큼 시시했던 문학계, 그리고 이렇게 양산되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었던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고은 시인의 두 얼굴을 저희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고은 시인 저희에게는 시를 쓰는 그러한 대가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은 시인의 모습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하룻밤에 10편이 나와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아내도 자고 있는데 아내 잠을 깨서는 안 되니까 화장실에 흐면 불빛이 남아있으니까 거기 가서 쓰고는 또 들어가서 자고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무엇이 나와서 잠을 깨고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10편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미치겠어요. 네, 아내가 잠을 깰까봐 화장실에서 그 영감이 떠오르는 것을 이제 그대로 시로 옮겼다. 이렇게 정말 추앙받는 시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은 추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증언을 나온 거 보니까요. 성추행 피해를,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부추겼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여성 문인들 사이에 고은 옆자리에 가지 말라는 말이 퍼져 있었지만 그의 기행을 시인다움 천재성으로 합리화하는 이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은을 볼 수 있는 기회다. 고은과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성 그 문인들을 고은과의 실자리에 가도록 부추겼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추겼다. 그 성추행을 방조했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은 씨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을 때 그래 정말 고은이랑 대가가 술자리에 나온다니까 야, 너 고은 한번 만나봐. 이런 게 흔치 않다.
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만약 거기서 사태가 터졌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방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최영민 시인의 증언에 따르면 93년에도 본인이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추태라는 걸 봤다는 거고. 예. 네. 그럼 그때부터 기사 나더러 지금 한 20년 넘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이 문단이란 곳이 나름대로 좀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우리들은 몰랐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는 고은 시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손버릇이 안 좋다. 뭐 자꾸 여자에 대한 어떤 성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알았을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성 어떤 출판사 직원이라든지 또는 여성 어린 신인 문의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야 오늘 술자리에 고은 선생 오시는데 한번 가자. 너 가면 너 이거 고은 선생 볼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그 사람이 이 고은 씨에 대한 어떤 이 성범죄를 방조한 건 아니냐는 얘기가 충분히 제기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아마 그분들의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여성 신인 문인들을 고은 씨와 있었던 술자리에 데려갔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을까? 근데 죄 항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인방조죄라는 건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네. 성추행이나 성희롱 뭐 등등의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대처를 미리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희롱 방조죄 이런 것도 있습니까? 뭐 방조죄라는 게 이제 형법 총론에 있는 거고 이제 강론에 가면 특별법에 가면 이제 성범죄들이 있는 거니까 살인을 했을 때 뭐 살인 도구를 쥐어준다든지 뭐 피해자를 유인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제 살인 방조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걸 알면서도 피해자를 유인해서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단순히 둘만 있는 방에는 뭐 집어넣고 뭐 감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성범죄 방조범은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방금 전에 제가 들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가 외부에서 야, 저 사람은 성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한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어떤 성추행, 강제추행의 방조범 또는 뭐 강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그 사람이 난 정말 그러지 몰랐어. 고은 씨가 다 여러 명 있는 데서 그렇게 술 마시고서는 성추행할 걸 내가 알았겠어? 나는 단순히 이 신인 문인들을 고은 씨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목적으로 한 거야 라고 예. 얘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과는 별도로 실제로 강제추행의 방조로 입건할 수 있는지는 그 부분을 사실 조금 더 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고민할 거리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제 고은 시인의 작품들이 워낙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고은 시인의 작품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 6, 7편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예. 고은 시인의 뭐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과연 고은 시인 작품을 교과서에서 퇴출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했더니 71.1%의 시민들이 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빼지 말아야 한다 22%보다 3배 넘게 많이 그러니까 나온 거의 뭐 거거든요. 4명 중 3명은 그렇죠.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은 시인이 좋은 글을 썼다고 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린 시나 수필이 성추행범, 성범죄범에 그러한 것에 노출되면 안 된다 하는 시민의식이 발동한 겁니다. 예. 사실 문학에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만연해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책에 있는 걸 다 빼다 보면 어떤 그 작품들을 실어야 될지 또 모르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여기 말고도 지금 이 방송 문화가에 계속해서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민기 씨에 대한 폭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씩 2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요번에는 성추행을 넘어서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뭐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등장을 한 겁니다. 조민기 씨가 강남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을 합니다. 예. 그 건물에 있던 카페에서 일했던 여직원이라고 밝힌 여성이 한 얘기입니다. 2010년에 11년 전은 10에서 11년 전이니까 2008년 정도에 정도.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예, 조 씨가 이제 여러 번 그 카페에 와서 커피도 사가고 하니까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조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이제 그 카페 여직원에게 너 화보를 한번 찍어봐라. 내가 사진을 찍어줄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 본인 얘기는 나는 거절을 여러 번 했었다. 예. 그런데 계속되는 요구에 한번 찍어보기로 했다. 용기를 낸 거죠. 예. 여성 입장에서는. 예.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보를 찍는 날 문제가 터집니다. 조 씨 제안으로 사진 촬영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졌던 거죠. 예. 그런데 그 술자리가 끝나고 조 씨가 데려다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못 이긴 것처럼 해서 차에 탑니다. 그랬더니 한적한 곳에 차를 대고는 신체 부위를 마구 만지고 자신의 옷도 벗고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났습니다. 예. 강간미수인데요. 예. 제가 경찰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좀 전에. 예. 네. 이거는 강간죄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서 예. 벌금형이 없고요. 예.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조민기 씨가 우발적으로 했는지 혹은 의도가 있었는지 이것이 재판에 갈 경우에 양형을 가르는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만약 차를 조민기 씨가 직접 몰았다면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갔다면 분명히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네. 유명 배우가 왜 기사가 없겠습니까? 기사가 있었는데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이 기사 또한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말했듯이 성범죄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면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CCTV라든지 네. 또 만약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라든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대부분 증언들이 많기는 하지만 네. 뭐 최소 뭐 3년에서 5년, 뭐 10년까지도 지금 전의 일이거든요. 네. 증언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할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 남녀가 이제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었던 일들, 그 호텔방 안에 CCTV가는 없지 않습니까? 그치. 예. 그러니까 정말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아니면 강제에 의한 폭행과 협박에 의한 성관계인지는 그 두 사람의 진술 아니면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 이제 수사기관 또는 이제 법원이 보는 것이 진술의 구체적인 것, 신빙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민기 씨의 이 사례를 보면 일단 뭐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서는 딱 판단할 수는 없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고 만약에 이제 기소가 돼서 법정에 간다고 하게 되면 이 여성의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직 조민기 씨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범행 시점이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진짜 뭐 10년에서 한 10년 전 정도 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2008년이라는 예. 거죠. 잘 아시겠지만 이 미투 캠페인이 미투가 이제 번지면서 나온 얘기겠지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2013년 6월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2013년 6월 이전에는 이것이 이제 친고죄였고 그러면 이제 1년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0년 전이라고 하면 2008년, 2000년대 후반입니다. 예. 네. 그러면 당시에 이제 그 피해 여성의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이거는 네. 그 수사와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민기 씨가 만약에 조민기 씨뿐만 아니라 다른 뭐 고은 시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미투의 당사자로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2013년 6월 이후에 이제 피해 사실 신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는 예.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또 예. 다른 어떤 억압적 이유로 신고를 못 하고 있다가 나 지금에서야 내가 돌아보니까 지금에서야 그게 나를 뭐 성희롱했다, 성폭행했다 이걸 지금 와서 깨달았다면 예. 혹시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해자가 누군지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가해자가 누군지 안 날로부터 그 고소기간이 진행이 예.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누군지 몰랐다. 예를 들어서 뭐 가해자가 복면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었구나라고 지금 와서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고소기간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별부분 사건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누군지 유명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알았었던 것이거든요. 가해 사실도 알았었고요. 예. 당시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폭행과 협박이 있는 성폭행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수사기관에 가면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수사기관은 예.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2013년 6월 이전의 사실들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이상 네.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처벌이 어렵다는 점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억울해서 그런 건지 오달수 씨도 지금 관련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뭐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피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올렸던 그 SNS에 글을 올렸던 분이 썼다 지웠다 해서 네. 그분의 혹시 이게 뭐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걱정도 했었는데 그분이 직접 나온 거죠. 예, 나왔습니다. 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성추행도 당했지만 예.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네.
추가 폭로를 한 건데 예. 오달수 씨가 연희당 거리패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윤택 연출가와 함께 그 당시에 연출을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극에 참여했던 여성이 예. 이 일을 폭로를 한 겁니다. 오달수 씨는 사기 선배였다. 그러니까 연희단 거리패의 선배였다는 예. 건데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더니 나를 숙박업소에 데려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를 하려고 해도 강압적으로 오달수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 여성 내 몸에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당시에는 너무나 무서워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오달수 씨 측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이다. 루머다.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법정 대응을까지 예고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특히나 무고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들과 또 오달수 씨 간에는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혹 무고죄로 이제 그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서로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고죄가 정말로 무고죄 또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면 아직 이제 무고죄 사안은 아니죠. 무고죄는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제 무고가 성립이 되는 예. 거고 아직까지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라 이제 언론 또는 SNS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오달수 씨의 주장이 맞다고 하거나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인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만약에 오달수 씨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또 뭐 그런 것들로 법적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게 되면 예. 이건 수사 못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전, 한 10년, 20년 전 일이거든요. 한 20년 전 일이고 2014년 6월 이전이기 때문에 피해자 고소가 없기 때문에 이건 처벌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이거 고소 가능성이 전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사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실 여부는 수사기가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 오달수 씨가 그거 거짓말인데 나 너무 억울한데 나 이분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라고 실제 고소하게 되면 그럼 수사기는 뭘 해야 되죠? 조사해야겠죠.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부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달수 그러니까 과연 이게 오달수 씨 오달수 씨한테-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이게 진짜 정말 사실 무근이라면 그럼요. 무고죄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고죄는 이분이 이 피해자라는 분이 수사기관에 오달수 씨가 이렇게 나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수사기관이나 정식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무고죄 성립 여부가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고죄로 고소하는 건데 예. 지금은 아직까지 이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는 아니고 아마도 본인도 이것이 신고죄 문제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소는 안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군요. 남아있는 것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인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처벌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무고죄로 이제 고소당하거나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그 조재현 씨에 대해서 폭로했던 배우 최울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SNS 글을 갑자기 지워서 의문이었는데 좀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뭐 오달수 씨의 네. 성폭행 사실을 알렸던 이 피해 여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나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가해자가 피해자인데. 될 수도 네. 있다. 이런 되게 겁이 났대요. 어. 왜냐하면 일반인이기 때문에 뭐 최윤 씨 같은 경우야 배우기 때문에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러한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더 이런 미투 운동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가 정화될 수 있도록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정말 발본 좀 색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또 공무원들도요. 제가 한번 그 영상을 좀 입수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과연 이걸 보면 성희롱이 예방이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보겠습니다.
저건 명백하게 성희롱에 해당되는 거죠. 아, 그렇죠. 저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수치스러움을 여성을 하고 느끼게 하는 것들은 성희롱 해당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영상에 나왔던 그런 것들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거는 이제 성추행은 아니고 성희롱에 예. 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뭐 성폭행은 뭐 다들 잘 아실 거고 예.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는 이제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지금 뭐죠?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이렇게 있습니다. 강간은 이제 성관계까지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강제추행은 실질적인 이제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이제 신체 일부를 만진다든지 예.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말 같은 것들, 뭐 시선 이런 것들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성희롱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그 부분들은 이제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만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